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의 시장은 약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연초가 되면 점이나 사주를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연초의 운세를 보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해 첫 생각연구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연초가 되면 우리가 보통 다짐이나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잖아요. 네. 박사님의 올해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년 비슷합니다. 연구 결과 좀 더 좋은 거, 네. 좋은 결과를 내놨으면 좋겠고, 글도 좀 좋은 글을 쓰고 싶고, 욕심을 부린다면 잘 팔리는 책도 좀 써보고 싶고요. 네. 매년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책 출판하시게 되면 저도 꼭 사서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새해 소망을 좀 소박하게 운동하기로 잡아봤는데 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연초가 되면 헬스장이 막 붐비잖아요. 네. 근데 이 헬스장만큼이나 붐비는 곳이 바로 점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연초에 운세를 보러 가는 그 심리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그 통제 소재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삶을 통제하는 힘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 삶을 통제하는 힘이 내 바깥에 있다. 외부에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주로 내 삶의 힘이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후자겠네요.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내 삶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할 것이고, 그 요소를 어떻게든 좀 미리 알아내고 예측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이 점을 보려는 노력으로 바뀔 겁니다. 예. 물론 점을 재미로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서 아니면 그렇죠. 올해 계획하는 일들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바람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마음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미래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불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외적 통제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좀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어떤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한 방에 쓱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불안하겠죠.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전반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냥 늘 경제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임금이 오른다거나 하는 거는 내 노력 바깥의 일이고 또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건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특히나 심리학적으로 좀 의지할 곳, 내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술이나 무슨 비과학적인 어떤 요소들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서울대학교의 장덕진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너무 외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에 매달려 있다. 예, 네. 예.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들은 무슨 얼마나 많이 버느냐, 네. 얼마나 많이 쓰느냐, 집이며 차 다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집이 남의 집보다 얼마나 크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요소들은 쉽게 변합니다. 돈도 작년에 얼만큼 버는지에 따라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올해 버는지 그게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보다는 내가 이제 얼마나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남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남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푸느냐, 이런 자세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네, 정신적인 가치를 좀 더 중시한다면 그러면 안정감을 더 얻을 수가 있을 그렇군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운세 볼 때 카테고리에 꼭 재물운, 학업은, 직장운 이런 것들이 꼭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은 젊은 층들이 그렇게 신년 운세를 많이 보러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알바 천국이라고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에서 2016년에 한 10대에서부터 30대 회원 한 1,600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응답자의 한 90% 정도가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점을 보러 가면은요 다 내 얘기 같고 정말 맞는 말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점괘에도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걸 보통 반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PT 반엄이라는 사람이 뭐 이 세상에는 계속 나한테 속을 사람들이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효과를 포러라는 심리학자가 1945년에 실험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대학생들한테 똑같은 점괘를 나눠주고 이게 당신 점괘다라고 네. 얘기를 해줬더니 그 점괘를 받은 사람들의 80%가 이거 다 내 얘기다.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점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너무 경고망동하지 마라. 라든지 일이 잘 안 된다고 금방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버텨봐라. 뭐 이런 식의 누구에게나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럼 다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애매하게 대답을 해도 사람들이 자기 상황과 일치시켜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운세를 보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점이나 운세를 보는 행위로 일단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위로요. 그렇죠. 내가 이 우주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주라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별자리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네. 내가 이 우주의 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괘가 좋게 나오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 올해 운이 좋았구나. 올해 운이 좋구나. 예,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점괘가 나쁘게 나오면 실제로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그냥 올해 운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다. 내 탓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정도로만 이용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요. 뭐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가 남기도 하는데요. 네. 물론 가정이지만요. 인간이 과거를 거슬러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실제로 시간을 되돌려 본 사례가 없죠. 네. 없으니까 과학적으로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추정을 해보자면 그 선택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선택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보다는 조금이라도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좀 만족을 합니다. 더 행복해지는데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지면 네. 오히려 불행해져요. 오히려요. 예,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선택의 결과가 내 기대만큼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전 선택하고 다른 선택을 했는데 그럼 더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대개는 않군요.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거를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지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네. 돌이킬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네. 다 내 탓이 되고 만족도 충분히 높아지지 않고 네. 하니까 불행해지죠. 그렇군요. 계속해서 추상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올 한 해를 좀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 좀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글쎄요, 제가 전문가로 불려와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요. 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네. 인생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제가 노력의 효과도 제 예상보다는 별로 안 나올 때도 있고 제 예상보다 오히려 잘 나올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우연의 효과도 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늘 크거나 작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노력하는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군요. 저도 그러면 제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